아니, 저 영감탱이가 감히 나한테? 10년 동안 이 아파트 부녀회장 자리를 지켜온 내가 고작 한 달 전에 들어온 경비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여기는 제 관할입니다. 저 무뚝뚝한 얼굴 좀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한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걸요. 저 영감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는지,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78 송옥분. 이 아파트 203동에서 32년을 살았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식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부녀회장이라는 직함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에서만큼은 내 말 한마디에 대청소 날짜도 정해지고 화단꽃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달 전 경비 아저씨가 바뀌었어요. 전임 김 씨는 참 순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첫눈에 봐도 만만치 않아 보였죠. 박순철.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게 경비라기보다는 퇴역 군인 같은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 말을 걸어도 대답은 한마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날 분리수거 검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매주 수요일은 내가 직접 분리수거장을 돌아보는 날이거든요. 플라스틱에 비닐이 섞여 있으면 바로 붙잡아서 교육을 시키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리수거장을 살피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박영감이 나오더니 내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는 제 관할입니다. 뭐라고요? 분리수거 관리는 경비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통장댁이었어요. 같은 동 사는 강순자 씨, 나보다 2살 어린데 입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가벼워요. 소문이란 소문은 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순자야, 이 양반이 나한테 분리수거 하지 말래. 어머, 진짜? 회장님이 10년을 하신 건데? 통장댁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박영감을 쳐다봤어요. 박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쉬라고? 내가 늙어서 짐이 된다는 소리야? 영감, 나 아직 정정해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경비실이나 지켜요. 회장님 정정하신 거 압니다. 근데 새벽 5시에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어두운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영감이 내가 새벽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묘해졌죠. 통장댁이 옆에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새벽 5시? 회장님이? 조용히 해, 순자야.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니네. CCTV를 그렇게 꼼꼼히 보나? 박영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7시 이후에 나오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같이 돌겠습니다. 같이 돌긴 뭘 같이 돌아요. 내가 언제 같이 돌자고 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라다닐 테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휙 돌아서 경비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저 영감탱이가. 통장댁이 내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저 양반 뭐야? 진짜 고집불통이네. 그러게,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언니. 통장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 영감, 언니 걱정하는 거 아니야? 새벽에 나오지 말라는 거
다치면 어떡하냐는 거잖아. 뭔 소리야. 그냥 참견이지. 에이, 내가 보기엔 좀 다른데. 됐어. 헛소리 말고 가. 통장댁을 쫓아보내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당장 관리소장한테 항의하자. 저런 경비는 잘라야 해.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분이 안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자식들은 엄마 건강해? 라고 문자 한 줄 보내고 끝이에요. 그런데 저 무뚝뚝한 영감은 CCTV를 보면서 내가 새벽에 나오는 걸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뭔 걱정이야. 그냥 참견이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분리수거일. 나는 일부러 새벽 5시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 나가면 내가 진 것 같았거든요.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데 박영감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영감이 한숨을 쉬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경비실 문이 열리고 박영감이 나왔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요. 회장님, 고집도 참. 영감도 고집 있으면서. 저는 원래 그래요. 나도 원래 이래요. 서로 노려보다가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박 영감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금방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죠.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통장댁이었죠. 다음날 경로당에서 대문짝만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송 회장이랑 새 경비 아저씨 새벽에 둘이서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쳤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영감과 나 송옥분의 기나긴 신경전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앙숙 같은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자꾸 경비실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현관문 열면 제일 먼저 경비실을 확인하고 저녁에 산책 나가면 괜히 그쪽으로 발길이 돌아가고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경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스 정이었어요. 205동 정선희 씨, 69.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미스 정이라고 불렀죠. 본인도 여사 소리보다 미스 소리가 더 좋다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생활력 강한 대장부라면 미스 정은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본 꽃 같은 여자 스타일이에요. 그 미스 정이 경비실에서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직접 내린 원두커피예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비 오는 날에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원두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다 준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야, 저 여우 같은 게 벌써 선수를 쳤네. 왜 내가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미스 정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 송 회장님. 비 오는데 어딜 다녀오세요? 경로당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저는 박 선생님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린 원두커피 향이 좋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집으로 올라가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 선생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저 간드러지는 목소리, 저 여우 같은 미소, 분했어요. 왜 분한지는 모르겠는데 분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밥때가 됐는데 박영감은 뭘 먹고 있을까? 밖으로 다시 나갔어요. 경비실 쪽으로 슬쩍 가서 창문 너머로 봤어요. 박영감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라면이었어요. 경비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 거기서 끓인 컵라면을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반찬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라면 하나. 미스 정이 가져다 준 커피는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손도 안 댄 채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커피는 받아뒀지만 밥은 없는 거잖아요. 나도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잖아요. 밥솥에 밥 해놓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따뜻한 방에서 먹죠. 그런데 저 영감은 차가운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쳐다보는데 박영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나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섰어요. 집으로 뛰다시피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래 정말.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니 파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담근 건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옆에는 멸치볶음도 있고 콩자반도 있었어요. 미스 정은 커피를 가져다 줬지. 근데 커피가 밥이야?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먼저지. 나도 모르게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어요. 파김치에 멸치볶음, 콩자반까지 3개를 챙기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미스 정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건가? 에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에 안 좋잖아.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면서 비닐봉지에 반찬통을 담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경비실 문 앞에 비닐봉지를 슬쩍 내려놓았어요. 그냥 놓고 오는 거야. 누가 준 건지 모르게.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켰구나.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요. 그건 이거 회장님이 두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급하게 부정했더니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박영감이 봉지를 열어보더니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파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그러니까 그게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살면 반찬이 맨날 남잖아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해지는 기분이었죠. 박영감이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집밥 반찬 먹어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밥 반찬이라니. 미스 정 커피는 손도 안 대더니 내 반찬은 집밥 반찬이래. 맛없으면 버려요. 맛없을 리가요. 회장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통 돌려줄게요. 됐어요. 안 돌려줘도 돼요. 그래도 박영감이 반찬통을 들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죠. 회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밤이 차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반찬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이 씻어서. 그런데 통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사탕 몇 개. 그 위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파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박순철.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어찌나 반듯한지 성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에이, 뭘 이런 걸 다 쓰고 그래. 투덜거리면서도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서랍 속에 넣어뒀죠. 미스 정 커피는 안 마시고 내 파김치는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화장실 전등이 나갔어요. 깜빡깜빡하더니 결국 안 켜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뚝딱 갈아줬을 텐데 혼자 된 뒤로는 이런 게 제일 곤란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둘째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애들 학원 데리러 가는 중이야. 주말에 갈게. 뚝.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전등 하나 갈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까 통장댁이었어요. 언니, 나야 나. 통장댁이 들어오자 나는 한바탕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화장실 불 나갔는데 자식들한테 전화했는데 다들 바쁘대. 아이고, 그럼 박영감한테 부탁해봐. 박영감? 경비실 그 양반 있잖아.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래. 지난주에 701호 수도꼭지 고쳐줬는데 기사 부른 것보다 낫대. 통장댁이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끌려가다시피 경비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경비실 안에 박영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미스 정이었어요. 오늘도 보랏빛 양산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은은한 분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 미스 정이 박영감 옆에 딱 붙어서 커피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어머나, 박 선생님.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박 선생님은 눈매가 참 깊으셔. 젊었을 때 여자 여럿 울리셨겠다. 일하는 중입니다. 박영감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는데 미스 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어요. 저번에 커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엔 아예 경비실 안에 들어앉아 있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통장댁이 내 표정을 보더니 킥킥 웃었어요. 언니,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뭐가 빨개? 더워서 그래. 나는 성큼성큼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영감, 나 전등 좀 고쳐줘요. 미스 정이 돌아보더니 눈을 치켜떴어요. 어머, 송 회장님. 저 먼저 와 있었는데요. 전등 나간 건 급한 거예요. 미스 정은 무슨 일인데요? 저는 그냥 커피 드리러. 커피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요. 나는 지금 화장실을 못 쓰고 있다고요. 말이 좀 세게 나갔어요. 미스 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마디 했어요. 어머나, 회장님은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셔. 우리 박 선생님 무안하시겠다. 우리 박 선생님? 뒷목이 잡혔어요. 미스 정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물러났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올게요. 박 선생님. 경비실을 나가면서 나를 흘겨봤어요. 나도 지지 않고 쳐다봤죠. 통장댁이 뒤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었어요. 박영감이 공구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디에요? 우리 집이요. 1500이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장댁이 속삭였어요. 언니, 완전 질투했잖아. 뭔 소리야, 질투는 무슨. 다 알면서, 에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영감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등을 살폈어요. 공구 가방에서 새 전등을 꺼내더니 의자도 없이 손을 뻗어서 기존 등을 빼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통장떼기 옆에서 또 킥킥거렸어요. 언니, 박영감 어깨 좀 봐. 넓다 넓어. 시끄러워. 딸깍.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밝은 걸로 갈아놨어요. 어머, 영감.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창고에 남아있던 거예요. 박영감이 손을 털고 나오는데 통장떼기 슬쩍 나갔어요. 나 먼저 갈게, 언니. 집에 뭐 할 게 있어서. 눈을 찡긋하고는 휙 가버렸어요. 저 사람 쓸데없는 데는 또 눈치가 빨라. 박영감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저도 이만.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 잔 드려야지. 괜찮아요. 안 마셔도. 앉아요. 반강제로 식탁에 앉혔어요. 믹스커피를 타면서 괜히 한마디 했어요. 미스 정 원두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박영감이 나를 쳐다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커피는 믹스커피가 낫습니다. 네. 원두커피보다 그냥 믹스커피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뭐야, 이 영감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요. 박영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어요.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까 미스 정한테 느꼈던 그 부글부글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어요. 맛없었을 텐데 뭘. 맛없긴요. 우리 어머니 파김치 맛이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찡했어요. 어머니 파김치 맛이라니. 이 영감이 최고의 칭찬을 해버렸네요. 박영감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오늘. 별 말씀을요.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그 말이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더니 통장떼기 벌써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제 송 회장이 미스 정을 완전 밀어냈다니까. 박영감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 어머, 진짜? 두 사람 서로 관심 있는 거야?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빨개져서 슬쩍 빠져나왔어요. 관심은 무슨. 그냥 전등 고쳐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났어요. 저녁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파김치가 반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내일 새로 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누구 주려고 담그는 건지는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미스 정의 등장에 옥분 할머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가 박영감의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렸죠? 커피보다 파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숨겨진 진심 느껴지시나요?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박영감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분리수거장에도 경비실에도 산책길에도 박영감이 안 보이더라고요. 경비실에는 다른 사람이 와 있었어요. 박 경비님은요? 오늘 휴가라고 하던데요. 휴가? 박영감이 괜히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점심때 경로당에 갔더니 통장떼기 달려왔어요. 언니, 오늘 박영감 못 봤지? 응, 휴가래. 그거 알아? 아침에 701호 김씨가 그러더라. 박영감이 꽃 들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대. 꽃? 응, 하얀 꽃다발. 정장 비슷하게 차려입고 통장떼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말이야, 옆에 여자가 있었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자? 응, 처음 보는 사람이래. 우리보다 젊어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했대. 옆에 있던 미스 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 글쎄, 요즘 중년들도 다 연애하잖아. 박 선생님, 사람 좋아 보이시잖아. 인연은 또 모르는 거고. 미스 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꽃다발. 젊은 여자. 이상하죠. 내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졌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경로당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보다 젊고 여리여리한 여자. 괜히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빗자루 잡느라 거칠어진 손. 그 여자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데 나는 혼자서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거든요. 저녁 때가 돼서야 박영감이 돌아왔어요. 박영감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경비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비실 앞에서 멈췄어요. 박영감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보다 한참은 젊어 보였고 말랐고 몸을 조금 움츠린 채 조심조심 서 있더라고요.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괜히 손으로 붙잡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박영감이 그 여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가를 훔쳤어요. 울고 있었어요. 둘이서 뭔가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올라왔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박영감한테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사탕을 주고 파김치가 맛있다고 한 건데 참나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성질도 나고 마음은 더 요상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박영감을 마주쳤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박영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어제 경비실 앞에 계셨죠? 들켰구나.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 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영감이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집사람 동생입니다. 네. 어제 그 사람 처제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제요? 네. 어제가 집사람 기일이라서 같이 산소에 다녀왔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일.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신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래됐어요? 7년요.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박영감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박영감 옆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예쁘셨네요. 그렇죠?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요. 박영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 손수건 있죠? 박영감이 손목에 묶인 노란 손수건을 보여줬어요. 집사람이 군대 면회 올 때 준 거예요. 그때 받은 걸 아직도요? 그날 도시락을 싸왔는데 밥 먹고 나서 제 손을 닦아줬어요. 이 손수건으로. 박영감이 손수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군대 밥이 맛이 없다고 집에서 해온 거라고.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다 식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시울이 찡해졌어요. 손 닦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 하면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손수건 버리면 진짜 보내는 것 같아서 아직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고 그랬으니까. 유품 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아니까. 처제분이랑 둘이서 다녀오신 거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처제가 그나마 같이 가주더라고요.
그 바빠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자식들한테 맨날 듣는 말이니까.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나도 혼자 된 지 10년 넘었어요. 자식들은 바쁘고 박영감이 나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힘드셨겠네요.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요. 그냥 사는 거죠. 둘이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박영감이 뒤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네. 어제 경비실 앞에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왜 안 들어오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질투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요. 박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집으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무뚝뚝하고 까칠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영감도 외로웠던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인지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녀의 대청소 날이었어요. 1년에 2번 온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아파트 단지를 싹 쓸어내는 날이죠. 나는 부녀회장으로서 빗자루를 들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거기 낙엽 더 쓸어요. 화단 옆에 담배꽁초 누가 버린 거야.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쪽에서 신경 쓰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스 정이었어요. 오늘따라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박영감 옆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박 선생님 땀이 나시네. 제가 닦아드릴까요? 손수건을 꺼내 들고 박영감 얼굴에 갖다 대려는 신용을 했어요. 박영감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미스 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에이, 쑥스러워하시긴. 다들 보는 데서 그러시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뭘 민망해, 네가 들이대는 건데. 속에서 불이 났어요. 통장댁이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니, 저것 좀 봐. 미스 정 오늘 작정하고 왔나 봐. 뭘 작정해, 청소하러 온 거지. 에이, 청소하러 저렇게 차려입어? 완전 놀러 나온 거잖아. 이를 악물었어요. 부녀회장인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니지. 나 저쪽 가서 쓰레기 봉투 정리할게. 큰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묵직한 봉투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못 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나도 힘 있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미스 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호호호, 박 선생님.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것. 화가 나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손에 든 봉투가 떨어지고 나는 엉덩방아를 쾅 찧었어요. 아이고!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회장님. 통장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발목이 점점 더 아파지고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으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전력 질주로 달려오는 사람. 박영감이었어요. 비켜요. 사람들을 해치고 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내 앞에 등을 내밀었어요. 뭐해요? 얼른 엎혀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요? 박영감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어요. 빨리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것 봐. 경비 아저씨가 회장님을. 창피했지만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박영감의 등에 엎였죠. 넓은 등이었어요. 땀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어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등이었죠. 남편 등에 엎인 게 언제였더라. 아이들 어렸을 때 발목 삐어서 한 번 엎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영감 심장 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무거워서 어떡해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박영감이 묵묵히 걷다가 툭 내뱉었어요. 나이값 못하게 왜 이렇게 가벼워요. 속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야, 이 영감이 지금 나보고. 밥을 제대로 드셔야죠.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무뚝뚝한 말투인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관리사무소까지 업혀가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박 영감이 나를 내려줬어요. 병원에 꼭 가세요. 저는 근무 중이라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어쩐지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통장댁이 얼른 다가왔어요. 언니,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걱정 말어. 미스 정이 물을 한 잔 들고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물 드세요. 힘드셨을 텐데. 박영감은 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눈은 계속 내 발목에 가 있었죠. 병원 꼭 가세요. 에이,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되지. 박영감이 낮게 말했어요. 괜찮은지 확인 안 되면 오늘 밤 근무를 못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왜요? 회장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영감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통장댁이 내 옆에서 속삭였죠. 언니, 박영감 완전 직진이네. 미스 정은 안중에도 없어. 시끄러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댁이 택시를 잡고 같이 병원에 가줬어요.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 그냥 삐끗한 거라고 했어요. 발목은 아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낮에 박영감 등에서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아유, 부정맥인가? 심장이 왜 이래? 혼잣말을 했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서랍을 열어서 그 쪽지를 꺼냈어요. 파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박순철. 사탕 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걸 하나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 외롭게도 살았나 봅니다. 겨울이 슬슬 물러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화단에 목련 봉오리가 맺히고 바람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아, 벌써 봄이구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목은 다 나았고 일상도 돌아왔어요. 박영감과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 인사하고 가끔 몇 마디 나누고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괜찮았어요. 그날 오후 통장댁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죠.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통장댁이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박영감님 말이야.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관리소장한테 들었어. 이번 달 말일까지만 하고 나간대. 왜? 어디로 가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그만둔다고만 했대. 통장댁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만둔다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아파트 산책길에서 박영감을 마주쳤어요. 평소처럼 고개를 까딱 인사했어요. 나는 묻고 싶은 말이 100개쯤 있었어요. 왜 그만둬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영감, 짐 싼다면서요? 결국 튀어나온 건 퉁명스러운 말이었어요. 네.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분리수거함 청소는 다 해놓고 가요. 알겠습니다. 박영감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투덜거렸어요. 뭐 가겠다는데 어쩔 건데. 붙잡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 영감이 없는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허전해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결국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밥을 했어요. 따뜻한 쌀밥에 계란 프라이, 파김치를 담았어요.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마지막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고 싶은데.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경비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박영감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려줬던 반찬통들이 깨끗이 씻겨서 포개져 있었어요. 그 옆에 믹스커피 몇 봉지,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치자. 회장님, 경비일은 여기까지 하려 합니다. 다만 다음에 뵐 땐 경비가 아니라 박순철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경비가 아니라 박순철로 인사드리고 싶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해가 질 무렵 나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믹스커피 2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박영감이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남방의 바지를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가볍게 짚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됩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감이 옆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멀리서 통장댁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얼굴로. 미스정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요. 내가 한 잔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침묵. 그러다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겁니까? 잠깐 생각했어요. 대답 대신 한마디 했죠. 고집은 여전하시네. 박영감이 피식 웃었어요. 나도 웃었죠. 둘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줄만 알았는데 사람 마음도 다시 피는 게 있나 봐요. 이 나이에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티격태격 앙숙처럼 시작했던 두 사람이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게 됐죠. 파김치 한 통, 밤이 차요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마음이 됐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사람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